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 측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회유하려고 한 의혹이 제기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백성문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가짜 변호사 의혹이 처음으로 제기됐을 당시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목소리 먼저 듣겠습니다. 경기도 저기 공무원사 와가지고 위에서 왔다고 했는데 높은 분이 내려보내고 저거 걱정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나를 케어해 주려고 왔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행적들이 전부 다 보면 자기들 방어를 위해서 왔고 그다음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감시하러 왔다는 개념이 자꾸 들더라고요. 변호인이 새로 선임이 됐는데요. 관련해서 이제 검찰에서는 추가 잔여 사건에도 자꾸 끼어들려 한다. 다 해촉했습니다. 다 해촉했습니까? 네. 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목한 이른바 가짜 변호사들이 벌인 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이 구속이 된 초기 당시에 생각을 해보면 예. 이제 변호사가 이제 접견을 와서 유동규 본부장을 위해서 하려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구속이 된 이유나 지금 앞으로 진행될 수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이런 조언을 하는 게 변호사죠. 뭐 피의자 입장에서는 나를 도와주러 오는 사람이 변호사지 나를 도우러 온 게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거는 나에게 중요한 변호사가 아니잖아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금까지 했던 게 본인은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입을 열지 않고 안고 가려고 했었다. 이때부터 바뀌었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된 변호사 2명입니다. 한 명은 경기도에서 고문 변호사를 했던 A 씨, 또 한 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던 B 씨 이렇게 통칭을 하겠는데요. 이분들이 와서 조금 전에 유동규 본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에 관련된 변론을 준비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예를 들어서 뭐 대장동 일당들이랑 어떤 관계, 무슨 얘기가 나왔었는지 이걸 하나하나 캐묻는,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의 사건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유동규 본부장 외에 뭐 다른 그 위에 높은 사람들, 지금 뭐 구속이 되는 정진상, 김용, 더 멀리 말하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 사람들의 변론을 위해서 지금 나를 만나러 온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고요. 일단 김용 부원장 공판에 나와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일단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본인이 아는 정보를 제공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 평소 재판도 거의 안 들어와서 의심스러웠는데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대장동 의혹이 뭔가 하나가 단독 기사가 떠요. 그럼 오늘쯤 오겠구나라는 생각하면 변호사가 온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하는. 그러면 이게 결국은 유동규 본부장을 위한 변호사였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변호사였겠습니까? 네, 결국 이제 가짜 변호사들이 이렇게 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빼내려고 한 정보는 뭐 진술이 그 당시에 뭐 상황이라든지 진술을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이었을까요?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일 것이니까요. 이 주장을 근거로 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 이른바 이제 가짜 변호사들이 유동규 전 본부장에 접근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어떤 재판과 관련된 정보를 뭐 알려주고 이런 것보다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캐내려 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이제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은 재판부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진술이 바뀐 것, 즉 심경이 변화한 요인에 대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기 때문인데요. 예. 과연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런 가짜 변호사라든지 이제 이런 의심 때문에 심경을 바꾼 것인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법적 불이익 때문에 심경을 바꾼 것인지, 이런 부분이 재판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가짜 변호사라고 해서 정말 뭐 변호사가 아닌 건 아니고 네. 본인을 이제 변호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가짜 변호사라고 이제 표현을 하긴 한 건데, 저희 이제 단독 보도를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제 막 심경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막 발언을 쏟아낼 때 있잖아요. 네, 그 그렇죠. 시점에 갑자기 이 변호사들이 담당 검사한테 전화를 해서 유동규 본부장을 좀 만나야겠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이런 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뭐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됩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일단 원론적으로 보면 지금 이 소위 말하는 유동규 본부장이 말하는 가짜 변호사들의 행동은 법적 처벌 대상이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예. 일단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이 뭐 이제 경선 자금으로 돈이 흘러 들어왔네, 뭐 이런 폭로들을 쏟아낼 때, 그때 이제 소위 가짜 변호사 생각이 들어서 이 변호사들 접견을 본인이 잘 안 했었는데, 예. 이 변호사들이 담당 검사한테 전화해서 같은 대학 동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뭐 아내가 뭐 유동규 씨의 근황을 궁금해한다는 등의 취지로 접견을 하려고 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거부했다. 이제 이 내용이거든요. 변호사가
피의자, 피고인을 위해서 변론하지 않고 이런 방식의 행동을 한다면 이거는 뭐 변호사회에서 징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도덕적인 행동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법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려면 우리나라에서는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라고 회유하는 건 처벌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일명 수사방해죄라는 게 없기 때문에 예.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는 그냥 가정입니다만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다른 사건들에 관련된 것에 증인으로 나왔을 때 거짓말을 하라고 회유를 했다면 위증교사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그런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비난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형사적으로 범죄가 되는 그런 상황은 아직 아닙니다. 네, 예. 부도덕한 면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동규 씨 접견을 요청했고 같은 변호사 입장에서 이런 게 상식적으로 통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굉장히 이례적인 건가요? 사실 이게 사람마다 또 관점이 다른 것이고 변호사 개인마다 또 업무하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뭐 이례적이다, 뭐 통상적이다 이것을 뭐 단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알려진 바처럼 그 담당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접견을 요청하는데 뭐 Y대 동문이지 않냐, 뭐 제가 선배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제 보도를 통해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단 그 아무리 의도가 그런 것은 아니다 할지라도 이제 듣는 검사 입장에서는 이런 뭐 동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뭔가 좀 편의를 바라는 것은 아닌가라고 또 오해될 수도 있는 소지가 있고 일단 뭔가 수사가 일단 진행되면서 그 검사와 변호인 그리고 이제 피의자의 어떤 신분에서 또 각자 할 역할들이 있는 것인데 이제 전화를 통해서 뭐 동문 이야기를 꺼냈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법조계에서 볼 때도 과연 이제 이것이 꼭 필요한 이야기였냐라는 것에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대장동 의혹과 같이 지금 전 국민이 주목을 하고 있는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조금 경솔한 측면이 있지 않았나라는 이제 아쉬움이 좀 듭니다. 예, 결국은 이제 뭐 유동규 본부장이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불리한 진술을 내놓게 된 계기가 바로 이 가짜 변호사들 때문이다라고 해서 법정에서 진술을 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과연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뭐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이나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과거에는 부인을 했었다가 예, 갑자기 지금 이제 자백을 하고 그다음에 지금 폭로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동기가 분명히 의심스럽다. 이거 검찰의 회유나 압박 아니었느냐라는 게 일단 이쪽의 주장이었는데 결론적으로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이 구속이 됐죠. 그러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이 어느 정도 현재까지는 인정이 됐다라는 그런 취지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제 검찰이 이 부분도 지금 재판부에 제출을 했다는 말이죠. 그럼 첫 번째 일단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진술을 이렇게 바꾼 것은 이게 개인적인 심경의 변화로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니까 바뀐 진술이 거짓이 아니다라는 의미가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왜 회유를 할까요? 만약에 회유를 한다면 무언가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진실과 다른 얘기를 해주길 바라는 것을 회유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이니까 이게 사실이라면 회유를 해야만 하는 사람은 무언가 캥기는 게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고 그렇다면 이 사람이 죄를 졌을 가능성이 많겠죠. 물론 이건 직접 증거가 되긴 어렵겠습니다만 유죄 판단을 하는데 주요한 간접 증거로는 충분히 정황 증거로는 사용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조직적으로 회유를 한 정황이 드러난 거거든요. 처벌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백 변호사님도 아까 말씀 주셨지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형사적인 처벌을 논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물론 회유한 정황이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일단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회유를 했는지 그리고 이 회유 과정이 뭐 위증을 교사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까지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요. 지금으로서는 형사처벌을 논하기는 좀 이른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다만 지금 재판부가 집중하고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9월 26일이라는 그 예. 날짜입니다. 즉 작년 9월 26일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신경 변화를 일으켜서 검찰에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진술이 바뀐 것에 대한 합리적인 타당성이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이유가 재판부가 납득이 되어야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김용 전 부원장 측의 변호인들은 검찰이 회유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고 또 맞붙어서 검찰 쪽에서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 측에서 회유를 했다. 이렇게 서로 맞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재판
재판부가 9월 26일이라고 하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이 심경 변화의 이유를 과연 변호인 측에 손을 들어줄 것인지 검찰 측에 손을 들어줄 것인지에 따라서 앞으로 김영 전 부원장의 재판 결과 그 결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입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뭐 그 천재 법적인 처벌은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 만약에 네. 예를 들어서 그 회유하면 그 검사한테 전화를 예. 하면서 아내가 되게 네. 궁금해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당시에 이 변호사는 아내에 대한 변호를 하다가 이제 해임 네. 회촉이 된 이 상태였거든요. 음. 그렇다면 이게 안 맞는데 음. 갑자기 아무 변호사나 그냥 끼어들어가지고 접견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접견을 할 때 선임이 되지 않아도 이런 경우 있어요. 제가 갑작스럽게 구속이 됐어요. 그럼 변호사 선임을 못 하잖아요. 예. 근데 가족이 이제 연결을 해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냥 선임계를 내서 이제 접견 신청을 내서 상대방이 이제 안에 있는 이제 구속되는 사람이 이 변호사 만나봐야겠다라고 하는 순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임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지 않아도 접견은 가능하거든요. 예. 그런 방식으로 접견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 같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내 그 지금 변호인으로 있다가 해촉이 됐다라는 건 그곳에서도 뭔가 아내에 대한 변론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촉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뭐 이걸 누가 시켰는지 아니면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저희가 추론하기 어렵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언을 다시 되바꾼다거나 아니면 대장동 사건에 관련된 주요 정보들을 넘겨줬을 때 누가 가장 유리할지 그걸 생각한다면 이게 누구 때문에 시작이 된 건지는 충분히 추론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